행정을 감시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대표하는 지방의회 역할, 단체장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방의회 새 바람이 분다. 주목할 지방의원들을 연속으로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주 다선거구 3선에 성공한 양영환 시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과 전주 시민분들께 첫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평화1동, 평화2동, 동사동, 서사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무소속인 저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신 우리 지역구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자, 이번이 벌써 3선이십니다. 처음에는 무소속, 그리고 재선에는 민생당 소속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다시 무소속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거기에 이번에는요, 이 전주시의원 중에 최다 득표를 기록하는 또 영예를 얻기도 하셨는데요. 이 소감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소감은 좀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최다 득표라는 걸 처음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4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했습니다. 의정활동할 때는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의정활동이 없을 때는 항상 주민과 함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의 이런 저력이 뭘까 했더니 이미 그동안 이 마을 주민 그리고 기관 또 단체에서 받은 공로패, 감사패, 감사장 등만 해도 이미 100여 개가 넘는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영광을 또 얻으셨을까요? 그 지역 주민들이 일을 하고 나면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네. 사양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패는 금전적인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주시려면 감사장으로 주십시오 해서 감사장으로 많이 받는 편이었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도 많고 주민들이 행복할 때 저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서 좀 특별히 더 기억에 남으시는 감사장이나 감사패 이런 게 있으실까요? 장애인분들하고 많이 활동하면서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때 실제적으로 장애인분들이 보면 굉장히 저희 지역구에는 좀 많습니다. 다 지역구보단.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서 그분들의 아픔을 헤아려 줄 때 그분들이 감사하다고 줄 때 받는 감사장이 제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좀 이런 상장 이런 것들은 좀 의뢰 감사 인사 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할 텐데요. 근데 이제 의원님의 의정 활동을 보면 단순히 그건 또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시정 질문, 또 5분 발언 등 정말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대안도 마련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의원들에게 유일한 특권은 5분 발언과 시정질입니다. 그런데 네. 실제적으로 제가 11대 의정활동에서도 제가 최고로 많이 5분 발언했고 네. 또 시정질문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시정질문은 견제와 감시의 통로입니다. 네. 예,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많이 할수록 전주시의 행정 흐름을 제대로 읽을 수가 있고 또 발언을 하고 나면 반드시 답변, 진행사항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주시의 어떤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정질의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답변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답변하는 것은 즉 말하자면 한다라는 걸 생각하는 견제에서 답변하기 때문에 네. 공무원들이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솔직히. 네, 의원님의 그런데 이 5분 발언 내용을 보면요. 보훈수당 인상과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또 불법 주정차, 견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좀 보면 시민생활 밀착형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좀 핵심적인 내용들 기억나시는 것들 설명해 주시면 제가 좋겠습니다. 보훈수당에 관련돼서 5분 발언을 했을 때는 실체적으로 전주시 처음 제가 시의원에 당선돼서 보니까 3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에 지급하는 것이. 네. 타 지자체는 6만 원, 7만 원 할 때. 근데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 보면 너무 그 비해서 너무 적어서 이 보훈수당을 좀 올려야겠다 하는 생각에 제가 5분 발언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는 6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예, 보훈수당. 그래고 그 견인에 관련돼서는 유대차는 거의 손을 잘 안 댑니다. 그것은 이제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어떤 차량에 어떤 스크래치가 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배상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 한국차, 즉 국산차만 견인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어떤
그러지나 지금 못 사는 것도 힘든데 소외받는 어떤 기분이 들을까봐 그래서 그 좀 해서 그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문제 제기들 그리고 또 대안이 나오려면 아마 시민들 또 주민들 곁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이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의원님께서 참 미담이 또 많으세요. 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 또 치매 어르신 분들 만나면 직접 차에 태워서 모셔다 드리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저희 지역구는 잘 아시다시피 사람 사는 냄새는 물씬 풍기는데 빈부 격차가 좀 심한 편입니다. 제가 지역구를 누비다 보면 도로변에 앉아 계셔서 짐 들고 앉아 계셔서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뭐 중앙시장 간다 이럴 때 제가 그분은 그래서 아무리 제 바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먼저 모시다 드립니다. 목적지까지. 네. 네, 그래서 안전히 가시는 거 보고 또 저희 지역구는 아까 특성이 뭐 치매 환자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전화가 자주 옵니다. 만나자고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머니 숙제가 뭡니까라고 저는 제가 그 답변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뭡니까 네. 하면 그냥 무조건 만나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어디로 오라고 가서 보면 제 뒤에 타셔서 바로 말씀이 이제 아까 일관성 있게 그럼 제가 느낍니다. 이분은 치매 환자구나. 예, 그래서 그분들을 제가 뭐 2시간까지도 제가 모시고 다녀보신 적도 있고 그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사실은. 네, 사실 이렇게 녹화 직전에도 또 전화 오셨잖아요. 이렇게 시민들이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민들과 좀 함께하고 시간을 보내려면 이 하루 일정이 상당히 또 빡빡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저보고 대통령 보기보다 더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네. 아침에 저는 상황에 따라서 7시, 8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민생 현장을 반드시 저는 챙기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먼저 저보고 요즘 현장 소장님들이 저를 먼저 찾습니다.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참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까지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 시의원이 시민들의 심부름꾼이긴 하지만 이게 또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고 임무인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는 의원들도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공천 받아온 당선된 의원들은 아마 이제 저희들 같은 게 무수고는 좀 생활하기 좀 다르겠죠. 예, 저희들은 일을 그만큼 하고 주민과 함께 호흡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민과 함께 호흡하고 주민의 불편한 곳이라면 제 신조는 저승까지 따라가서라도 그 민원을 해결한다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참 삼선 의원님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처음에 정치 입문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사실 우리 아나운서님 보시다시피 인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동사무소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은행을 한번 갔는데요. 네. 남들네는 전부 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하는데 제가 딱 들어가니까 어찌 오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 돈 찾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통장을 보자고. 그래서 제가 통장을 보여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상이 좋지 않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 관심도 없었습니다. 네. 너무나 인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우연치 않게 아는 선배님이 한번 해보라고 해서 도전한 것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가 아까 그 질문에 아니라는 답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웃음이 나와 버렸습니다. 참 이번에도 각오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이제 주민들에게 내건 대표 공약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지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주민센터를 이전하는 문제랄지,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수련관 신축 문제랄지, 네. 그다음에 지금 대두되고 있는 교도소 이전 문제, 또 저희 지역구에 없는 수영장 문제 이런 현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동서학동, 서서학동 그리고 평화동입니다. 네. 특히나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현안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좀 제일 저한테 많이 요구하는 게 지금 수영장을 많이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알아보고 수영장 지금 공모도 하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는 무소이기 때문에 또 다른 정치인을 이용해서 수영장이 우리 지역구에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영장 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가요? 저희 인구 비례에 수영장이 없어서 타 지역으로 가는데 상당히 그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지역구에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때
예산이 그 수영장이 빨리 부식된다고 지하에 넣는 것을 반대해서 사실은 다 돼 있는 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따로 지금 현재는 25레인 지금 수영장을 지금 현재 지금 공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좀 여가를 좀 즐길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수영장 얘기하실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느꼈던 한계, 의정 활동을 하면서 그런 한계를 느끼신 적이 있는지 또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좀 굵직한 사업은 국비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 시비가 매칭을 시켜서 일어나는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교부세 받기가 민주당이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뭐 의원도 만나서 좀 제가 좀 요즘 좀 저를 좀 도와주십사 하고 얘기도 해서 긍정적인 답도 좀 얻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렇게 크게 무소속이라 의정할 때 하는데 불편함은 없습니다. 네. 네, 의원님의 활동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의회 임기 시작하면서는 또 정의당 국민의힘 소속 전주시의원 당선자들과 함께 제12대 시의회 의장단 구성에 소수당 몫을 또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예, 이제 다 끝났습니다. 상임위원장 선거까지. 네. 그래서 민주당 일당 독주로 어떤 브레이크 없이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뭐 소수당에 대한 배려는 이만큼도 없었고 단 한 석도 없었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의장단 회의 때 무소속이나 이렇게 교섭단체에서 들어가지 않으면 전주시에서 있었던 진행되는 큰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저희들도 똑같이 일반인과 같이 언론이나 보고 아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려면 저희 상임위원장 한석이랄지 원내대표가 꼭 의장단 회의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재난기금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시장이 발표하고 언론을 보고 알고 예산서를 보고 알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부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676억 재난기금 중에서 250억이 빚이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주변에 어르신들한테 250이 빚이 있어서 이렇게 재난기금 10만 원씩 드린다면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런 상황을 알지도 못해서 의회 예산 결산에 올라왔을 때 시의원들이 이거 재난기금 안 된다면 안 됩니다 하고 반대했을 때는 말 그대로 문면을 받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감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요구한 것은 의장단 회의에 우리 원내대표를 하나 어차피 이제 상임위원은 끝났으니까 네. 원내대표라도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저는 강력히 앞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이제 선출된 상임위원들은 결국 다 또 민주당 소속의 재선 의원들이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수당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이미 예견된 얘기이기 때문에 네. 이미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후보를 올렸기 때문에 이미 뭐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또 의정 활동이 시작될 텐데요. 이 전주시의회 경우 그동안 뭐 겸직, 또 음주운전, 수의계약 이런 문제들 참 많았습니다. 자꾸 왜 이런 일들에 지방 의원들이 얽히고 설키는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사실 이 선출된 시의원은 하지 않아야 할 짓은 반드시 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 도덕성은 본인의 의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받지 않고 본인이 먹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청렴성 도덕성 그냥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항상 무관계 노출돼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의지를 지켜서 자 청렴히 한다는 자신은 본인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초선이 한 17분 들어오셨거든요. 네. 아마 좀 청렴성, 도덕성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최하위는 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심 한번 기대도 한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의원님의 당당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 외유성 연수 때문에도 문매를 또 많이 맞았습니다. 지방의회 연수 분명히 또 필요한 부분은 있을 텐데요. 지금과 좀 다르게 개선을 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시나요? 저는 외유성 연수라고 하니까 저도 사실은 8년째 지금 9년째 하고 있지만 미국은 딱 한 번 나가봤습니다. 예, 저번에 외유성 연수에서 33인이라고 나올 때 한 명 빠진 게 저희 34인 중에 제가 하나 빠졌습니다. 네. 예. 예, 물론 나가서 배우고 어떤 벤치마킹 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그 연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짜 정확히 짜서 가야지 지금처럼 어떤 뭐 관광단체의 어떤 임의로 간다든지 하면 이런 네. 것은
이 발생의 소지는 끊이지 않으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좀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의원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껄끄럽고 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또 같은 의원으로서 답답함이 굉장히 크실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깎아먹듯이 그런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의회에서 어떤 자정의 기능, 자정을 할 수 있는 역할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지방 의원들의 또 비위 또 일탈 행위 참 끊이질 않고 있는데 또 문제가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나 뭐 소속 정당으로부터 이런 징계가 굉장히 솜방망이다. 이런 징계에 그쳐서 제 식구 감싸기다. 이런 지적도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특별위원회가 저는 있어야 할 필요가 저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저는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매스컴에 나오듯이 손방망이 때문에 그것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외부로부터 그렇게 어떤 윤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한은 제식구 감싸기 논란은 항상 휩싸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의회가 뭐 자정 기능을 상실한다면 주민들의 신뢰는 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자정 노력이 좀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의원님이 이전에 또 의정 활동 중에 전주시 폐기물 정책을 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대응책 지적하기도 하셨는데 이 문제가 좀 특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아나운서님 지금 전주 시내 돌아다니면 지금 쓰레기 뭐 방치되고 쌓여있고 그러들 않지 않습니까? 네. 이슈가 없을 때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막질 않습니다. 이슈가 없을 때는. 그러나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성상검사를 합니다. 성상검사를 하면 쓰레기 들어갈 수 있는 쓰레기는 단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약 이슈가 있으면 쓰레기 소각장을 막고 이슈가 없으면 지금처럼 원활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견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저희 시에서도 뭐 위원장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었지만 저는 앞으로 2026년이면 저희 쓰레기 이제 마감이 소각장이 마감이 되는데 네. 이것을 하여튼 겨울 삼아서 앞으로 지금 2026년도에 쓰레기 소각장 짓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젠가 이제 전주의 한 청소 대행 업체가 직원에게 갑질을 하고 또 공금을 횡령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또 뉴스 보도를 했던 기억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역시 예견된 얘기였습니다. 네. 제가 의정활동 시작해서 들어가서 보니까 청소업체들이 지금보다 많은 14개 업체, 지금 12개 업체인데요. 14개 업체가 9년 이상 수유계약을 했습니다. 수유계약했기 때문에 이미 호영호재된 상태가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언젠가는 터진다. 이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민선 8기 전주의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전주 완주 통합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전담팀을 꾸려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제가 전주 완주 통합해야 한다 오후말을 하고 나서 완주군 주민한테 호되게 욕을 먹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야 이놈들아 너거나 잘하지 무슨 이제 와서 선거 때만 하면 완주 전주 통합 얘기나. 저는 사실 호되게 먹었습니다. 근데 저도 고향이 구입니다. 완주군.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관영 도지사가 전라북도의 대기업 5곳을 유치한다고 할 때 저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전주도 좀 대기업 유치를 하겠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주에는 단 한 곳도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와 완주가 통합되지 않는 한은 전주는 지금 이 상태 더 낙후되면 낙후되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는 발전을 위해서 필히 통합이 돼야 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라도 전주 완주 통합은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 이야기를 하고 완주 군민에게 호되게 혼인줄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번 완주 군민의 반대가 있었던 사안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제가 볼 때는 복지 차원에서 근접을 해서 완주 군민을 설득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저런 보훈수당도 지금 아마 전주는 6만 원 정도 되는데 완주는 더 훨씬 많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경로당 기능 사업이랄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랄지 이것이 완주와 전주가 차이가 사실 납니다. 네. 실체적으로 전주에
전주에 사시면서 주소는 완주로 두신 분들이 지금 실제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복지가 완주가 전주보다 좋기 때문에 아까 보훈수당도 완주는 제가 볼 때 한 10여만 원 지금 이렇게 되니까 살기는 전주 살고 주소는 완주로 지금 옮겨놓은. 그래서 복지 쪽이 접근되지 않으면 통합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의원님의 또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 의원님께서는 좀 시민들이 이제 3선 이후에 또 시민들이 어떤 의원으로 기억을 해줬으면 하는지 궁금한데요. 걱정입니다. 저는 다음에 시험 나온다면 어르신들이 안 찍어준대요. 그래서 오. 갈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소신 있고 청렴하게 정말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구석구석 누이면서 열심히 일할 준비 저는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의원님의 그 시민들을 향한 마음이 잘 느껴졌는데요.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사학동 평화동 주민 여러분, 양영환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절대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확실하게 지역을 보살피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방 의원들은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회 내부의 변화 또 혁신도 이뤄나가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을 경우 민심은 또 언제든 돌아설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일하는 의회, 발로 뛰는 의원의 활동 기대를 하면서 전북토기 사람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